2025년 7월 3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정말 활짝 웃었습니다. 어제 혼조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.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1% 넘게 동반 상승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마감했는데요.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훈풍이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코스피는 1.34% 올라서 3,116.27, 코스닥도 1.43% 상승해서 793.33을 기록했습니다. 오늘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발표 소식하고요. 또 미국발 호재들이 좀 있었죠.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에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장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. 저희가 준비한 내용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. 이 정보는 2025년 7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된 거고요. 아시다시피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. 특정 종목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. 투자 결정과 책임은 항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, 그리고 시장 상황은 언제든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면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수급 주체의 변화였어요. 어제는 개인이 주로 샀는데 오늘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코스피에서 각각 6천억 원, 또 5,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. 어제랑은 정반대네요. 네, 그렇죠. 개인은 반대로 한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. 어제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팔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이죠. 거래 대금도 좀 늘었네요. 코스피가 14조 6천억 원, 코스닥이 5조 7천억 원 수준이면 어제보다는 확실히 활기가 좀 돈 것 같습니다. 특히 오늘은 테마별 움직임이 정말 극명하게 갈렸어요. 맞습니다. 가장 뜨거웠던 테마는 역시 탈플라스틱이었던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로드맵 발표 소식이 딱 나오면서요. 삼용물산이 상한가를 바로 갔고 에코플라스틱도 17% 넘게 급등했습니다. 어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테마인데 오늘 완전히 시장 전면에 나선 거죠. 새로운 정책 테마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철강주도 정말 뜨거웠습니다. 현대제철이 16%, 포스코홀딩스도 8% 넘게 급등했는데요. 이건 미국 베트남 관세 합의 기대감, 여기에다가 7월 말에 예정된 국내 철강 반덤핑 조사 결과 발표, 이 기대감까지 같이 작용한 걸로 봐야겠죠? 네,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은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.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기존 25%에서 35%로 확대한다. 이 소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거의 5% 가까이 올랐고요. FST 같은 장비주도 16%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. 테슬라 주가도 간밤에 괜찮았죠? 5% 가까이 올랐던데. 네, 맞아요. 테슬라가 오르니까 LG화학, 에코프로머티 같은 우리 2차 전지 관련지들도 같이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어요. LG화학이 7% 넘게, 에코프로머티도 12% 이상 상승했습니다. 그 외에도 북극항로 국정과제 추진한다니까 KCTC 같은 종합물류주들, 또 이란이 IAEA의 협력을 중단하면서 유가가 급등했잖아요. 그래서 정유나 LPG 관련주들도 강했고요. 맞다. 폴란드 K2 전차 계약 확정 소식도 있었죠. 그래서 일부 방산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KCTC는 14% 넘게 올랐고 한국가스공사도 5% 이상 상승했네요. 반면에 어제 좀 강했던 테마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. 네, 형지그룹 쪽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든지 일부 여름 테마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. 특히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좀 충격이 있었죠.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금융감독원 소환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이브 주가가 5% 가까이 하락했고 YG 엔터테인먼트나 SM 같은 다른 주요 엔터사 주가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. 좀 안 좋은 소식이었죠.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요. 제약 바이오 섹터는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. 네, 앞타머 사이언스는 아리바이오 인수 추진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직행했고요. 로켓 헬스케어는 AI 기반 피부암 재생 치료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무려 27% 넘게 급등했습니다. 기술력이 돋보이는 부분이죠. 계약 관련 소식들도 있었고요. 플리토가 64억 원 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공급 계약 소식에 9% 넘게 올랐고 이엔셀도 계약 소식이 있었죠. 네, 이엔셀은 AAV 기반 유전자 치료제 생산 계약을 발표하면서 6% 이상 상승했습니다. 여기서 AAV는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를 말하는데요.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 때 특정 세포에 치료 유전자를 전달하는
일종의 운반체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 벡터 중 하나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스트아시아 홀딩스는 주식병합 결정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. 근데 좀 의외였던 건 현대로템이었어요. 8조 8천억 원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계약인데 이게 확정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 마감했단 말이죠. 네, 그럴 때가 있습니다. 이게 뭐랄까?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뉴스 발표 후에 단기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강했던 테마들 앞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? 일단 탈플라스틱이나 철강주처럼 정책 모멘텀이 있는 분야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주의하셔야 하고요. 특히 철강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 말 조사 결과 발표가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.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나 로키드 헬스케어처럼 확실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바이오 기업들은 성장 스토리에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하지만 현대로템처럼 호재가 이미 좀 반영된 것 같다 하는 종목이나 하이브처럼 예상치 못한 어떤 규제 리스크가 갑자기 불거진 종목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어제 급등했던 형지그룹주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규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. 그렇군요. 네, 오늘 시장은 뭐랄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외에서 온 좋은 소식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에너지를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이런 기대감이 실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또 정책 효과가 정말 가시화되는지는 앞으로 꾸준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. 특히 7월 말 철강 반도핑 조사 결과처럼 예정된 이벤트 결과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.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이해쉬운 K주식 마감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내일 더 유익한 시장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